오늘도 이 목소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70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아들에게 아낌없이 물려주었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차가운 요양원 팸플릿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배신감과 절망의 끝에서 그가 선택한 길은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황홍이 벼랑 끝에서 비로소 진짜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선 한 아버님의 이야기. 이분의 이름은 가명으로 덕수라 부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칠순을 맞았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남은 피부티라고는 아들 녀석 하나뿐입니다. 아들 하나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겠다고 평생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날랐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번듯한 아파트 한 채와 매달 새가 나오는 작은 상가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훈장이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찾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싶은데 자금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집도 합쳐서 저희가 아버님 깎듯이 모시겠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물 바람에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내 자식 기 살려주는 게 애비 도리 아니겠나. 주변 친구들이 절대 미리 증여하지 마라. 늙어서 빈털털이 되면 자식한테 찬밥 신세 당한다 며 그토록 말렸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저는 미련하게도 살고 있던 아파트와 상가 명의를 모두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재산을 넘겨주고 아들네와 합가한 1000몇 달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 있던 돈이 자식의 손으로 넘어가고 나니 사람의 태도가 변하는 것은 정말이지 한순간이더군요.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저녁 식탁에서 제 몫의 밥그릇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이라도 켤라치면 며느리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고 손주들은 제 방에서 나는 노인 냄새가 싫다며 문을 쾅쾅 닫고 다녔습니다. 저는 제 집을 내어주고도 죄인처럼 숨을 죽인 채 가장 작은 뒷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심한 독감에 걸려 며칠을 끙끙 앓아누웠던 날 밤 거실에서 아들 내외가 싸우는 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오빠, 아버님 모시는 거 나 더는 못해. 언제까지 이렇게 숨막히게 살아야 해. 저기 시외과계 공기 좋고 시설 괜찮은 요양원 알아봤으니까 오빠가 당장 말씀드려. 아, 알았어. 아버님 몸 좀 나아지시면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그만 좀 해. 그 순간 열로 펄펄 끓던 제 몸에 차가운 얼음물이 끼얹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바치고 내 뼈를 깎아 키운 아들이었는데 제가 얻은 것은 눈칫밥과 며느리가 내민 요양원행 티켓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가슴을 치며 오열하지도 않았고 거실로 뛰쳐나가 아들의 멱살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너무 미련하고 멍청했다는 뼈저린 자책과 함께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내 발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 부부가 출근한 틈을 타 저는 캐리어 하나만 달랑 끌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내 걱정은 말하는 짧은 메모 한 장만 남겼습니다.
제 통장에 남은 돈은 매달 나오는 소액의 노령연금과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1,000만 원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등 떠미는 요양원으로는 결코 가지 않았습니다. 두 발로 멀쩡히 걸어 다닐 수 있고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는데 왜 고려장 치러지듯 시설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 길로 고속버스터미널로 가 남쪽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낯선 소도시, 아내와 젊은 시절 휴가를 왔던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 외곽에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짜리 작은 단칸방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에 도전했습니다. 무작정 근처 시니어 클럽과 복지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앞 건널목에서 깃발을 드는 교통정리 공공근로를 했고 그 후에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제과제빵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해 밀가루 반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나이 70에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오븐 앞에서 땀을 흘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팠고 반죽은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고 달콤하고 고소한 빵 냄새가 온몸을 감쌀 때마다 바닥까지 쪼그라들었던 제 남은 인생도 다시 둥글게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저는 동네의 작은 빵집에 보조 제빵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주방에 나와 갓 구운 식빵과 단팥빵을 진열장으로 옮길 때면 제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덕수 할아버지 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며 뛰어들어오는 동네 꼬마들을 볼 때면 세상 시름을 다 잊힙니다. 얼마 전 저를 백방으로 수소문에 찾아다니던 아들이 기어코 제가 일하는 빵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풀려서 제가 물려준 상가는 이미 처분했고 제가 집을 나간 뒤로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아 이혼 직전이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다시 집으로 같이 가시죠. 예. 저는 밀가루가 잔뜩 묻은 손을 앞침에 툭툭 털며 덤덤하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안 간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다. 네가 가져간 그 재산은 애비가 너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할 테니 앞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나는 여기서 내 손으로 밀가루 반죽하면서 내 밥벌이하고 살 거다. 저는 매몰차게 뒤돌아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보는 아들의 뒷모습을 통유리 너머로 힐끗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지만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모의 피를 빨아먹고 크는 자식은 부모가 스스로 피를 멈춰야만 제 발로 서는 법을 배우니까요. 저는 70세에 전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로 바닥에 나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역설적으로 진짜 나를 찾았습니다.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는 돈줄이 아닌, 아파트를 지키는 파수꾼이 아닌, 매일 아침 고소한 빵을 구워내는 제빵사 김덕수로 말입니다. 제 통장 장호는 10만 원 단위로 찰랑거리지만 제 마음은 수십억의 상가를 쥐고 눈칫밥을 먹던 시절보다 수백 배는 더 넉넉하고 당당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만이 훌륭한 부모의 도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2발로 단단하게 서서 내 삶을 지켜낼 때 자식도 비로소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인생의 황홍이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쓸쓸히 퇴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조금은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는
눈부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도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세상에서 제일 달콤하고 따뜻한 빵을 구울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당당하고 멋진 인생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품고 계신 소중한 사연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